낡은 빌라 3층.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봐도 지친 중년 남자. 상생저축은행 회계팀 부장. 그게 세상이 알고 있는 김 부장이었다. 민지야. 방문을 두드렸다. 일어나. 교복 셔츠를 대충 걸친 김민지가 퉁명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침부터 왜 그래? 밥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는다니까. 학교 가서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 됐다니까. 민지는 짜증스럽게 식탁에 앉았다.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밀어줬다. 늘 그랬다.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딸.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 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 생일. 동시에 리뮤진의 기일. 또 엄마 생각했지?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지를 더 아프게 했다.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쿵. 민지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김 부장은 한동안 멍하니 문만 바라봤다. 그리고 식탁 위 액자를 바라봤다. 리뮤진. 언제나 웃고 있는 여자. 김 부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상생저축은행. 출근 전쟁이 시작된 아침. 정상아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부장님. 왜? 요즘 유행하는 AI 프로필 찍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부장님은 진짜 원시인이다. 정상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김 부장은 묵묵히 서류만 넘겼다. 부장님. 왜? 오늘 민지 생일 아니에요? 김 부장의 손이 멈췄다. 어떻게 알았어? 작년에 제가 케이크 샀잖아요. 이번엔 잘하세요. 뭘? 딸한테 표현 좀 하라고요. 정상아는 혀를 찼다. 김 부장은 괜히 서류만 넘겼다. 저녁. 하얀 태권도장. 성한수가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었다. 관장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아이들이 떠나자 성한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야. 박진철이 맥주캔을 흔들었다. 오늘도 아들 사고 쳤냐? 학교에서 전화 왔다. 또. 박진철이 배를 잡고 웃었다. 김 부장이 도착했다. 세 사람은 태권도장 한쪽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중년 남자들의 평범한 밤이었다. 민지는? 성한수가 물었다. 학교. 생일 아니냐? 박진철이 김 부장을 빤히 바라봤다. 설마 선물 안 샀냐? 김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한수와 박진철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답답한 인간. 그러니까 장가를 다시. 그만해.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리뮤진 이야기는 금기였다. 김 부장은 캔맥주를 비우며 말했다. 민지만 잘 크면 된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송인고등학교. 복도 끝. 김민지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주혜리가 길을 막아섰다. 뒤에는 친구들이 있었다. 야. 민지는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그러나 주혜리가 어깨를 밀쳤다. 사람이 말하면 대답해야지. 비켜. 한부모 주제의 성격은 더럽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주혜리는 휴대폰을 꺼냈다. 너 아빠 은행 다니지?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밤 10시. 김 부장은 집으로 돌아왔다. 불이 꺼져 있었다. 민지. 대답이 없다. 민지야. 방마다 확인했다. 없다. 전화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 생각했다. 2시간. 새벽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다. 다음 날. 경찰서. 가출 갔습니다. 형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 딸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보호자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확인이라도. 며칠 기다려 보시죠. 순간. 김 부장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그는 경찰서를 나왔다. 그리고 민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김 부장의 시선이 멈췄다. 바닥에 떨어진 팔찌 하나, 그리고 찢어진 종이. 그 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혜리. 김 부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새벽. 낡은 창고. 김 부장은 먼지가 쌓인 철제 상자를 꺼냈다. 수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김 부장, 그리고 성한수, 박진철. 셋 모두 피투성이 얼굴로 웃고 있었다. 창고 안에 정막이 내려앉았다. 김 부장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민지야, 아빠가 간다.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괴물이 눈을 떴다. 김 부장은 손에 쥔 금속 표식을 바라봤다. 먼지와 녹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물건이었다. 다신 꺼내지 않을 줄 알았다. 리뮤진과 약속했으니까. 민지의 아빠로만 살겠다고. 과거는 전부 묻어버리겠다고. 하지만 딸이 사라진 순간 그 약속은 산산조각 났다. 김 부장은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안경을 썼다. 표정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송인고등학교. 수업이 시작된 시간. 김 부장은 정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했다. 교사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김민지 아버님? 민지 마지막 행적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 주혜리라는 학생이 있습니까? 순간 몇몇 교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김 부장은 그 짧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그럼 만나게 해주십시오. 담임 교사는 난처한 얼굴을 했다. 지금 수업 중이라. 불러주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잠시 후 주혜리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명품 가방, 비싼 운동화,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빛. 김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뭐예요? 민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몰라요. 친구 아니었나? 안 친한데요? 주혜리는 비웃듯 웃었다. 그리고 저 바쁜데. 그때였다. 김 부장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멈췄다. 작은 스크래치. 민지가 차고 다니던 팔찌와 비슷한 장식이 걸려 있었다. 아주 잠깐. 주혜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 김 부장은 확신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 학교를 나온 김 부장은 곧장 골목으로 향했다. 주혜리가 자주 드나든다는 노래방, PC방, 카페. 하나씩 확인했다. 그러던 중 낡은 당구장 앞에서 수상한 남자 둘을 발견했다. 김상만, 박강민, 금이빨의 부하들. 두 사람은 사진 한 장을 보며 대화하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김민지였다. 김 부장의 걸음이 멈췄다. 그 사진 어디서 났지?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뭐야? 아저씨 누구세요? 김 부장은 사진만 바라봤다. 묻잖아. 이 새끼가? 김상만이 욕설과 함께 다가왔다. 그 순간 김 부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상만의 손이 멱살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잡히지 않았다. 아니, 손목이 먼저 꺾여 있었다. 우두둑. 악. 김상만이 비명을 질렀다. 박강민이 달려들었다. 주먹이 날아왔다. 김 부장은 몸을 반 발짝 비틀었다. 공격은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팔꿈치가 복부를 파고들었다. 퍽. 숨이 막힌 박강민이 무릎을 꿇었다. 불과 몇 초. 싸움은 끝났다. 김상만이 벌벌 떨며 물었다. 누구냐? 김 부장은 안경을 고쳐 썼다. 민지 아빠. 태권도장. 성한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김 부장이 들어왔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성한수는 곧바로 눈치챘다. 무슨 일 있냐? 민지가 없어졌다.
뭐? 실종됐다. 성한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경찰은? 가출이란다. 미친. 김 부장은 천천히 말했다. 도와줘. 성한수는 알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절규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진철이 불러.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